네, 키워드 5가지 열어봤고요.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5가지 엮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 걱정을 누가 하지 말라던데 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다던데 요거는 살짝 조금 고민이 되는 이슈더라고요. 트럼프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약간 좀 기분이 상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불렀어요. 팀 쿡을. 네, 네. 인도에서 애플 생산을 하지 말라. 네. 미국에서 하라라고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5천억 달러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왜 애플은 또 지금 아이폰은 왜 미국에서 만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설명해 줘야 하나요? 왜 미국에서 안 만드는지. 그리고 저희가 리아드 투자 포럼 때 그 팀쿡이 오지 않았었는데, 갔어요? 네네네. 오. 젠슨왕만 왔었고 팀쿡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왜 안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아니 사실 중동 이슈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중국이랑 합의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젠슨 왕 CEO가 하는 그런 발언이나 움직임들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트럼프 반감 많이 사겠는데 싶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덧 젠슨 왕은 거의 둘이 지금 다시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된 느낌이고 친구죠, 친구. 예. 이제는 팀 쿡이 약간 그 라인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또 둘의 행보도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젠슨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발언을 하거나 또 그때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하지만 가버렸잖아요. 또 팀쿡은 또 지금 무응답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월가에서 지금 팀쿡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대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팀 쿡이 원래 성향이 좀 저렇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요즘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딱 그런 성향이죠. 아 그래요? 일만 하는 성향인데 묵직한 스타일이구나. 그 묵직하다기보다는 약간 여성스러운 아, 약간 약간 사회생활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네, 네. 그런 건데 제가 아까 했던 젠슨왕은 막 대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한테 만약에 팀코처럼 얕은 모습을 보여주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건. 아, 지금 딱 제가 보면 딱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부딪혀야 되는군요. 부딪혀야지 나중에 가면 이분은 강해요. 근데 팀코 약간 잘못 분석한 것 같고 네.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면 혹시 여러분들 그 급여 차를 혹시 아십니까? 중국, 인도는 평균 임금이 연봉 2천만 원. 근데 미국은 최소 8천만 원이에요. 아, 근데 그분들이 이거 하겠냐는 거죠. 아, 이 등치에 뭘 그쵸, 그럴 그쵸. 겁니까? 네. 아, 이거 카툰도 있지만 못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애플을 한 번 더 갈구기 위한 그렇겠죠. 행보이기 때문에 네. 뭐 심하지 않을 거지만 일단은 멘트는 좀 신경 쓸 것 같다, 애플이. 아니 사실 네, 트럼프가 기업인인데 네.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제조 네. 그 원가가 당연히 급적으로 차이가 네. 난다는 거 알기는 알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 알면서도 한번 흔들고 싶은 그런 예, 마음이 흔들고 있었던 싶은 것 마음, 예, 같고 그런 거,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인도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지? 네, 지금 현재 애플은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금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25년 기준 애플은 지금 아이폰 생산을 25%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도 대비 또 60%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애플의 또 주요 파트너사이죠. 폭스콘에서는 또 이렇게 해서 연간 4천만 대 이상을 또 인도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고 부품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숫자나 저런 움직임 자체가 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반대로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네.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부분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최소 50%에서 90%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벤코가. 가격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150만 원 하는 게 90% 올라가면 300만 원이 3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사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인도에서 생산을 한다면 2% 내외 증가한답니다. 아니 이게 정의죠. 네, 정의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2%밖에 안 한다는데 당연히 인도에서 생산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계속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애플 주가 봤습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주가? 장 끝나고 또 0.4 움직임이 있어요. 애프터 마켓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네, 지금 주가 움직임이 애플이 0.14 마이너스죠? 네. 0.14죠? 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다 알아요, 이 내용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그게 행태가 중요하군요. 행포가 뭐냐면
다른 기업들이 경고를 메시지 보낸 거예요. 제조업에 대한 예. 압박일까요? 막말로 애플을 그렇게 못 갈굽니다, 이분은. 아 그래요? 예, 왜죠? 아니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고 아. 아이폰이 나가면서 얼마나 미국의 어떤 그 사실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네. 다른 기업 잘해라라는 행보기 때문에 주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애플은 전혀 여기 주가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한번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 네. 그러면 오늘 애플 막차입니까? 애플 늘 오늘이 막 막차였죠. 늘 막차였죠. 매일 막차였는데 아, 예. 늘 막차요. 예. 막차였는데 주가 반영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다는 네. 걸 말씀드린 거죠, 제가. 야, 안 그래도 지금 그 채팅이 막 두세 개씩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애플 오늘 막차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서부터는 혹시 애플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먼저 원초적으로 좀 던졌는데 네. 걱정할 필요 없군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또 뭐예요? 인도에서 관세를 계속 제로로 만들고 싶어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 제 생각에는 이게 애플을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압박을 하려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구나. 왜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초창기에 얘기를 했듯이 원래 1, 대상국이 지금 인도였지만 지금 네. 영국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건데 네, 지금 만약에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또 이전을 했었을 때 인도에서 또 크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관세 0%면 아예 안 받겠다는 거죠, 미국에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인도에서는 또 이제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진짜 말인지 아닌지 제가 봤던 기사는 맞는데 네. 맞는데 인도에서 얘기하는 관세 0%를 제한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가만히 있는 거고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인도가? 심해져 갖고 지금은 그냥 약간의 트럼프한테 던져놓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첫 번째 기업이 인도였는데 국가가 네. 인도였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어가는 그 멘트 던진 거기 때문에 양쪽 다 큰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인도가 큰 혜택을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중동 순방이 끝났잖아요.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중동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서 이제 주말부터 계속 또 하겠죠. 이런 발표가 네, 좀 하겠죠. 나오기를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나라 중에 이제 인도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인도, 그래서 또 인도 네. 쪽에서 계속 노이즈락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애플부터 시작해서 약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압박 같은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고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고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4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지수로 0.5%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4월 2020년 이후 4월 최대의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죠.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네. 내려왔고 도매업자 지수의 이 정도 하락폭이면 거의 급락이죠, 급락. 그러니까요. 급락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급락한 이유가 도매업자의 마진을 축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판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러분들 값이 올라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값을 올리는 건데 지금 값을 올리면 안 팔릴 걸 우려해서 도매업자가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깎았다는 거죠. 소비자한테 마진. 전가를 하지 않은 못한 거죠. 아직 거군요. 못한 거고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 같고 두 번째는 또 관세가 길어지면 두 번째는 그때 올리겠죠. 네. 첫 번째 내가 피해 받는 거에서 한 번은 참는데. 그 참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또 어려움을 미리 장기로 본 거기 때문에 다음 PPI도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 예, 좀 그래서 보시면 될것 이번에 같아요. PPI가 이렇게 시장이 원했던 대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거 너무 좀 과한 서프라이즈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랬죠. 꼬리를 예, 물다 예, 보니까 이게 사실 다음 달에는 또 불안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PPI가 했던 잘한 일은 금리 내린 거? 좀 내려왔죠, 금리가? 네. 예. 그런 도 있어. 네, 특히 서비스 PPI가 줄었는데요. 2009년 이후 최대 감소라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트럼프가 한 번 더 파월을 압박하지 않을까. 어쨌든 PPI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예. 라고 생각인데 오늘 뭐 트럼프 조용했죠? 바쁘죠.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또 비행기 타고 오시면 그때 네. 하겠지만 지금까지 바쁘니까 네. 안 할 걸로 보여요. 예. 사실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또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 분위기 좀 책임 전가도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뭐 본인이 다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좀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굳이 스포트라이트를 파월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는 뭐 트럼프 심리 다 파악이 됩니다. 예, 네. 딱 보니까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소매 판매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경제 용어로, 전문 용어로 네. 도낀 객긴이다. 아, 0.0%나 0.1%는 뭐 그 차이가 없죠? 그렇죠. 예.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오늘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소프트 지수가 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대체로 저는 아닌데 경제가 어려워 답을 하고 쓰는 게 아닌가 계속 나와서 그 어떤 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소비가 이어질까? 난 그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의 그런 미국에 있는 소비자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 약간 좀 느낌은 안 좋지만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관세 때문에 뭐 걱정도 된다 그러고 뉴스에서 하도 난리니까 네. 심리적으로는 야 이거 뭐 물가 올라갈 것 같대, 경기 안 좋아질 것 같대 하는데 막상 내 지갑에 돈은 일단 원래 벌던 대로 있으니까 쓸 건 또 쓰는 것 같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표가 고용 보고서인데 예. 좋잖아요. 예, 안 그러니까요. 잘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돈을 쓰는 것 같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죠. 살 빼는 게 좋은데 살을 못 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러니까 마음 먹었는데 근데 못 옮기는 거죠. 아. 경제 어렵지만 돈을 쓰니까 줄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거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소비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 원래 사실 사람이 뭐 월급이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쓰던 돈은 줄이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소비 습관이 또 남아 있기 예, 때문에 그럼요. 어제 실업 청구 건수도 네, 괜찮았죠? 맞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좀 이따 보겠지만.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만 9천 건수로 전주와 동일하게 그러니까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하면서 아직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4.2%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네. 물가 떨어졌죠. 음. 뭐 소매 판매 견조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견조했죠. 음. 그럼 물가 내려오면서 경기가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괜찮은 거죠. 트럼프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그런 경제 지표들이 사실 좀 해석이 많습니다. 굉장히 네. 혼재가 되었었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크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약간 혼조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고용 보고서가 망가져야지 음. 아마 리테일 세지가 망가지지 않을까 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고용 보고서는 또 다다음 주는 돼야 이제 6월 초는 돼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측면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파월 의장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어제 또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원래 파월이 말이 어렵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이걸 보면서 한참 둘러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하지만 좀 해석은 어려웠지만 확실했었던 거는 이제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공급망 혼란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또 경고를 하면서 연준의 프레임워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그 파월의 데이터를 보는 것 때문에 저희가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심리 지수랑 소프트 지수랑 또 하드 데이터를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파월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네. 또 이것을 또 재검토한다고 하니 저희가 또 어떻게 다음에 파월의 발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 반복한 거죠.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이후 거의 또 보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없다고 하는 쪽도 있고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걸 의도한 겁니다. 야, 이걸 무슨 말 그렇구나. 못 들었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 분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항상 말이 쉬운데 네. 파월의 발언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현재 연준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아까 했지만 그 지금 보고 있는 만약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오면
금리 유지하겠다는 멘트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네.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비판을 한 거긴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꺼내지 않고 비판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트럼프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파월 말도 틀린 게 없는 게 이러다가 관세 때문에 시장이 진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가가 그렇죠. 갑자기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뭐 소비 안 줄이고 쓰다가 갑자기 소비가 현실 상황 인지하면서 줄어들고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항상 어떤 위기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파월 의장이 계속 경고하는 대로 언제 불확실성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의견이 계속 맞붙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조심조심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더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뭔가 박스권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간은 좀 벌었고 한 고비는 또 넘겼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F13 13F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의 공개가 됐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워렌 버핏 CEO가 저는 은퇴한다고 해서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야, 근데 마지막 말년까지 뭐 끝까지 계속 하네요, 뭔가를. 일을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네, 그렇죠. 너무 허슬러예요. 네, 저희가 폼 13을 저희가 개방을 할 때 되면 저희가 항상 워렌 버핏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1등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항상 궁금해 하는데요. 예. 네, 폼 13은 저희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 분기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SEC로부터 특정 뭐 구매 내역 같은 것들을 비공개하는 특별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대규모 자산이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로 지금 주가 급등을 방지한 조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사실 좀 보시면 대형 은행주를 대거 매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죠. 계속 꾸준히 팔더니 네. 이번에는 시티그룹은 아예 다 팔았네요. 다 그냥. 팔았습니다. 네. 세금 때문이래요. 세금 때문에. 아, 그래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있고 아까 했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맥주 기업인데 네. 이게 관세 영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쵸. 이건 왜 샀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코로나 맥주. 코로나 몰대로 왔다 맥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걸 사서 이거 미국에서는 이제 맥주가 물이잖아요, 물 그냥. 예, 그쵸. 술이 아니죠. 예. 하여간 근데 일단은 안 드실 것 같은데 이걸 2배 확대한 게 눈에 띄고 그러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공개 종목인데 네. 비공개 종목이 지난번에 처부였고요. 네. 지금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이제 어떤 건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거래가 적은 종목. 알려지면 급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100만 주 정도 나오는 거 하루 거래량.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C에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해주면 막 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찾아봤더니 한 1000개가 나와갖고 아, 그래요? 뭐, 모르겠다. 찾을 수 없네요. 네. 하는 거 네. 하기 전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어쨌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요거를 2배나 늘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관세 관련 이슈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거나 끝났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주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아까 그리고 2배를 늘렸다고 하는데 또 지분은 또 얼마 안 되지 얼마 안 않습니다. 되네요. 네, 아, 워낙 작아서 포트폴리오가 2배가 강하다 커 보이는 보니까 거구나. 네, 네. 작아서 2배를 늘린 것 같은데요. 네, 주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YTD 기준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왜 사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또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샀는지 뭐 굳이 말해줄 이유는 네, 없죠. 그렇죠. 예. 이번에 나왔던 멘트는 이제 본인이 은퇴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이 듦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지만 이 종목을 한 건은 이해 안 되고 다만 지분이 0.45%로 네. 인등록 만 원도 하는 거니까 네. 그냥 뭐 이유가 있었겠죠. 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미한 결과에서 미미하게 늘어났는데 그렇죠. 어쨌든 배수로 따지면 2배였다 네, 2배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이 외에 그러면은 좀 미미하지 않은 종목들도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 탑10에서 넘버 1은 애플입니다. 아, 여전히 애플이 네. 든든하네요. 네,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카콜라. 네, 그렇죠.
네,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였는데도 아직까지 4위입니다. 그러네요. 네. 7% 줄어들었는데도 4위. 그리고 5위는 쉐브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늘어난 종목이 하나 있네요. 옥시덴탈. 네, 뭐 소폭이지만. 네. 옥시덴탈을 또 왜 샀을까요? 옥시덴탈은 이해는 안 되는데 지난번 밝혔듯이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샀다고 하는데 너무 에너지 기업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거의 몇 년째 사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원래 버핏의 철학이 쉬운 종목 사자는 건데 너무 쉬워요 이 종목은. 맞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유가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데 이제 약간 안 멈추고 계속 사니까 뭐 고집이 좀 있으신가 여기에? 이 정도면 이러다 거의 대주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주 되어가고 있죠. 네. 근데 주가 또 재미없는데. 매입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또 옥시덴탈은 또 우리랑 다르게 보통 사람과 다르게 또 배당금을 또 받는 또 다른 구조라고 그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네네.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또 버핏에 또 이렇게 주머니를 또 채워줄 수 있는 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이거 뭐야? 옥시덴탈 산다고 한 지가 몇 년이 된 것 몇년 같아서 됐죠. 그때부터 다들 관심을 갖기 네. 시작했는데 주가가 지금까지 별로 재미가 없으니. 그래서 네. 그거 사신 분들이 지금도 재미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고생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넘어가고 다비타가 신장 투석을 도와주는 기업인데 요거는 네. 제가 판 이유를 압니다. 왜냐면 신장 질환 할 때 투석할 때 국가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빼려고 하는 얘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건. 그렇군요. 그냥 무한 매수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무한 그냥 매수- 계속 무한 오를 때까지 매수법, 사는 거, 무한 오를 때까지 매수법, 사는 거에. 무한 매수법. 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버크셔 해스웨이를 사면 된다라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네, 하지만 맞아요. 저희가 딱 봤었을 때 참 손이 안 가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 만들어 줬는데도 손이 잘 안 네, 가는. 뭐 네. M7에서는 애플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버크셔 2배짜리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럼 좀 더 재밌어질 수도 네. 있고. 그 안타까운 게 애플을 지금 2분기 연속 다 판 다음에 더 매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3분의 1을 팔았거든요. 네. 약간 안타깝고 근데 판시가 너무 절묘해갖고 이분들이 차트 분석하시고 판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 게 네. 있고 근데 애플 정도면 살만한데 3월 30일까지 나왔던 종목이 그때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네. 시장의 구원자라고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버핏이 보고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 좀 비싸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마 추가 배입은 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날도 이제 그러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내에 어떤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지 그냥 마지막 말년이니까 뭔가 조금 서프라이즈한 뭔가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하다가 끝낼 것인지 좀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 비밀 종목만 알려주면 이제 이분이 뭘로 가는지 알 것 같은데 아까 1000개 뽑아서 한번 돌려볼까요? 아 예. 뭔가 시간만 걸리는 거.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뭐 거기에다가 숨겨두고 왔다 이러면서 약간 원피스처럼 거기에 모든 나의 종목이 다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급락입니다. 이거 뭐 이번 주 내내 급락을 하니까 이게 뭐 새롭지는 않은데 네.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네, 가장 최근 뉴스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나면서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사업 어드밴티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또 과도한 청구를 했고 또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네. 했지만 회사 측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15년 만에 300이 깨진 거 주가요? 와 15년 만에. 15년 만에 네. 주가가 크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는 만약에 이게 더 급락하면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네. 다 반영됐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민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네.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것 같고 법무부 조사는 그 올해 내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입하더라도 조금 출렁이면 각오하시고 1년 보실 분들만 사라 조언드리고 헬스케어 이 워낙 안 좋아서 네. 지금 업종 자체를 보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은 유난히 많이 빠진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또 CEO의 갑작스러운 또 사임이 있었고 또 컨센서스를 중단하면서 또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주가를 하락을 하는데 견인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일신상의 이유로 네, 그만뒀죠. 네, 뭐 개인적인 이유라고 사유를 그만둔다고 했지만 또 내부에서는 또 회사의 내부적 구조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도망간 거죠. 뭐. 도망갔거나 도망갔거나 한 것 같은데 이게 법무 조사가 처음이 아니고 소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버티지 않을까 싶고 여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분위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만약 약간이나 성공하면 최고의 대통령이다 칭송 받을 거다 내용이 나왔기 네.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지금.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또 민간 그렇죠. 보험 회사이기 그렇죠.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로 유나이티드 헬스 얘기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의 급락은 없을 줄 알았어요. 또 그러니까요. 급락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뭐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유나이티드 헬스 얘기가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네, 뭐 의료비 폭증, 이익률 하락, 가이던스 중단 이렇게 거의 네. 3단계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CEO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사망 사건, 네, 그것도 그렇죠. 기억이 네. 나고요. 그래서 지금 YTD 기준 마이너스 45% 하락을 했습니다. 야, 마이너스 45%면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그냥 반토막. 반토막. 반토막이죠, 딱 반토막. 반토막인데 이러니까 다들 좀 이 정도면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살만할 것 같기는 한데 라고 생각하셔서 이미 많이 좀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네.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동종업계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메나나 CVS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종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잠시 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 그렇죠, 무리죠. 네. 들어간다고 하면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락한 것도 좀 쇼킹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또 급등을 한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나는 계속 어차피 모아가는 거니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종목들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종목들 월마트와 카바. 먼저 월마트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월마트가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기업이죠. 그렇죠. 거의 소매업체에서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뭐 이익은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 총 매출은 1,6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0.61달러로 예상치 0.58보다 상회하면서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동일 매장도 또 매출도 상승을 했고 또 네. 특히 이커머스 매출이 22% 급증을 하면서 좋았네요, 네, 그러면. 흑자 네. 전환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마존이 영향을 받았는지 2%대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월마트가 치고 올라간다. 네. 이제 결국에 가격 인상이 키포인트인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가격 인상을 보는 시각이 네. 뭐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살 거다 하는 건데 저는 뭐 안 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상관없지만 적어도 약간 매출이 줄겠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고 있는 월마트는 당연한 것 같은데 월마트가 워낙 가격을 낮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로 인한 약간 충격과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CFO가 이렇게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할 수 없이란 말 들어가면 할 수 없이 트럼프 때문에 하면 좋았는데 그냥 마치 본인이 올리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찍히면 또 골치 그러니까 지금 아프잖아요. 트럼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월마트라고 하면은 네. 뭐 가격 조금 올린다고 미국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마트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또 월마트의 대부분 주층이 약간 저소득층의 중산층? 도층이기 중산층 때문에 아래쪽? 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국제 경제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으로 지금 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월마트와 오늘 PPI랑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엮어서 또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올려도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월마트인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마 덩 밀런이 원래 이 앞 가게 가면 매장 가면 로우 프라이스가 적혀 있거든요. 항상. 예. 근데 그거를 좀 바꾸는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아마 그런 거에 따른 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경고를 준 거기 때문에 어제 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초반에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뭐 장이 빠진 것도 0.5%. 아, 맞아요. 0.5%? 예, 양복 만들었더라고요. 네, 0.5% 빠지고 뭐 거의 변화 없는 건데요. 그리고 가격은 또 5월부터 6월까지 또 6월부터 이제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피부로.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좀 부사장님이랑 이번 주 내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월마트 월마트였죠. 실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월마트죠. 그에 비하면 굉장히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원래는 올랐어요. 급등했거든요. 네. 저 프리마켓 때 제가 얘기했지만 근데 올라갈 리 없었지만 급등했던 거는 제가 실적은 좋았지만 아까 했던 CF말을 안 본 거죠. 나중에 나왔던 CF말을 보게 되면 5월달, 6월달 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의 약간 매출 하향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예, 아니, 그런 그리고 아까 상황. 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 좀 올라가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민감한데 저는 민감하지 않지만 예. 뭐 그냥 어차피 여기가 두부 한 번 살 때 좀 올라가면 안 사면 어떡하겠습니까? 맞아요. 직접 갈겠습니까? 예. 쓸 건데 약간의 좀 덜 사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신에 뭐 가격을 조금 올리면은 그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월마트의 실적은 다음 분기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다 똑같아요. 예, 이 관세가 침체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사이에서 다들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카바는 어땠나요? 네, 카바도 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외식 경기 둔화나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은 모두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네. 카바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외식 체인이죠. 네. 예. 약간 건강한 음식, 약간 아. 좀 비싼 음식이죠. 그래요? 그리고 경쟁자로는 뭐 치폴레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또 네. 스윗그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멘트에서 빠지겠습니다. 왜죠? 건강한 지중해식 레스토랑은 네. 먹어도 뭐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 약간 맨맛? 아니 근데 무맛?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네. 주가는 시간에서 별론가 봐요? 네, 주가가 사실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고밸류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퍼가 141배거든요. 100배가 넘어요 이 기업이? 약간의 왜냐면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그때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바람에 이런 분들이 막 다 드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예. 저 같은 거 건강 아니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신나게 올랐죠, 저희가. 스윗그린이랑 같이 함께 신나게 올랐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뭐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또 뭐 그 제품에 대한 조달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하지만 지금 카바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나 공급망에 대해서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을 미국 내에서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카바 쳐드리면 그 이 업체는 네. 펜이 있습니다. 펜. 근데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펜이 있어요. 이 그렇죠. 펜이. 연구원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잘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카바가 조금 뭐 가격 올린다고 해서 안 먹을 거예요? 우리는 또 가죠.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비가 습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것을 매일 먹던 사람이 맥도날드 가서 아, 햄버거를 그러니까요. 먹기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 층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네, 그죠?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렇다고 또 크게 또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이런 거 하나하나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경쟁사인 치폴레나 스윗그린에 비해서도 지금 매출이 꽤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팬층이 잘 유지가 된다면 네.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중해식 맛없어요.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맛은 진짜 없어요. 맛 없는데 가격 비싼 거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항상 세뇌를 시키면서 아니 왜 세냐고 먹어요. 그냥 뭐 반응하는 건데. 아니 두 분 뭐 한 시간 드릴까요? 3분 정도? 아니, 저랑 워낙 다른 네. 세계 분위기 때문에 아이, 그쵸, 끝이 그쵸.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비건이 좋아할 때, 뭐 그런 카바라는 기업의 네. 주가가 이렇게 시간 내에서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키워드 다 확인해봤고 맛없는 거 말고 맛있는 미국 주식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